왕과 구미 이야기 3.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말하려 한다. 앞으로 내 이야기에 왕에 대한 글이 종종 거론될 것은 뻔하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왕을 만났다. 인간 세상에도 늘 예외가 있듯이 우리 아닌 하찮은 동물, 즉 내가 왕이라 일컫는 그들 세계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단 것을 알았다. 오늘은 여기 장날이다. 이곳에는 잘 정비된 상설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7일에 5일장이 열린다. 달리 할 일도 없는 터여서 정호가 막 지난 즈음에 터벅터벅 장구경에 나섰다. 그 이전에 내게 좋은 일이 있은 터여서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전 좋은 일이란 느닷없이 오전 9시가 넘어 식은밥을 끓여 아침을 먹고 뒷산에 올랐다. 생각은 일전에 이 동네 사는 어느 누파에게서 들은 미스터리 무덤에 가는 것이었다. 그 외덤으로 한 가지 더 목적을 두고 산행할 때 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겸 괭이를 들었다. 신도비 쪽에서 산기슭으로 통하는 담벼락은 허물어진 지 오래다. 거기에 텃밭이 있는데 누가 뭘 심었는지 모르지만 손질한 흔적이 있다. 나는 사람이 키우는 작물에는 관심이 없다. 텃밭 가에 개망초와 달맞이 꽃이 자란다. 그것을 무조건 뽑았다. 그대로 두면 두른 꽃을 피워 번식을 하려고 서원들을 넘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거기에 반가운 식물도 있었다. 땅두릅이 크게 자라 내 가슴팍까지 키를 키웠다. 이 식물은 키가 컸건만 줄기는 푸른 녹색을 지녔다. 허물어진 서원담을 따라 산으로 올랐다. 신기하게 낮은 야산인데도 참취가 군데군데 보인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를 따라 오를 때 뜻밖의 반가운 식물을 보았다. 잎은 아직 펴지 않아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지만 눈에 단박에 들어왔다. 왕왕 말하는 약초캐기의 우연성이 바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드물다. 내가 기거하는 허물어진 담을 따라 채 몇백 미터 지나지 않아 어떤 식물이 나를 유혹한 것이다. 그 유혹을 뿌리칠 필요가 없다. 조심스럽게 채취에 들어갔다. 그저께 기습 소나기가 퍼부은 데다 부석한 흙에 괭이가 잘 들어갔다. 두세 번 괭이질의 실수가 일어났다. 유혹한 식물이 부엽토를 따라 길게 잔뿌리를 들인 것을 싹둑 자른 것이다. 이걸 온전히 캐기는 쉽지 않다. 성질 급한 나는 그러므로 잔뿌리 하나 손상하지 않고 캔 적이 별로 없다. 며칠 전 한 뿌리 캔 것이 올해 나와의 첫 만남이라 하면 오늘은 본격적인 이것들과의 우연이다. 당연히 우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필연적이라 우격다짐하면 내가 아닌 그것이 나를 끌어당긴 것이다. 청송서 돈 버는 일을 마친 지 벌써 열흘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제대로 약초 산행을 하지 않았다. 마냥 빈둥거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이 아침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에 뒤 산에 올라 만난 하수오는 여간 반갑지 않다. 그것들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겼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하느라 장구경에 나섰다. 굳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들을 지퍼백에 밀봉해 아무렇게 내버려둬도 무한한 생명력을 과시하는 것을 알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관리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 나를 끌어당긴 그 힘의 반이반이라도 내 정성을 들이고 싶어서이다. 싸구려 붉은 고무 화분을 샀다. 5일장이 열리는 길거리를 두루 살펴도 내 눈에 마땅한 것이 없었기에 마지못해 선택한 것이다. 5일장은 그리 구경할 게 없다. 가게 없이 길거리에 장판을 펼친 어느 할배가 자장면을 먹는 곳에 멈추었다. 그는 밭작물로 적합한 종자를 주로 파는데 그 중에 곤드레가 있다.
그것에 내 시선이 강력하게 박혔다. 노인에게 시를 발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건성으로 물었다. 노인이 반은 입에 면발을 걸치고 설명을 하는 것에 믿음이 갔다. 그의 말을 믿고 곤드레 시를 한 봉지 샀다. 생각한 것보다 비쌌다. 귀한 산나물 종자라서 마땅히 그럴 수 있다고 여기고 주머니에서 시퍼런 돈을 꺼내주었다. 장구경하고 대청에 돌아왔을 때였다. 사람도 그렇듯이 동물도 같은 물리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있기 마련이다. 밤에 활동하는 한 왕이 대청 뒷벽에 붙어 있었다. 얼른 녀석을 잡아 사유통 안에 든 목욕 시설에 넣었다. 등을 물통 바닥에 댄 녀석이 다리를 오므리고 역시 죽은 척한다. 대체 얼마나 저 짓을 할까 궁금하여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녀석은 여태껏 다른 왕의 기록을 단박에 깨는 것이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되어가는데도 그 자세로 꼼짝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이 왕과 나의 인내심의 균형이 깨지고 말았다. 그것만 쳐다보기에 나는 점점 지쳐가고 어느새 5분이 지났다. 그래도 녀석은 그대로다. 슬슬 속이 부글거리는 현상을 가라앉히려고 장미에 불을 댕겼다. 그리고 또 녀석을 주시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되어가는데도 녀석은 꼼짝하지 않는다.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따져도 녀석이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다.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 왕들인데 물통에 살짝 던졌다고 죽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 생각이 들었다. 이 녀석 죽은 척하다 잠이 든 건 아닐까? 이 생각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나, 이것도 따지면 왕들은 잠잘 때 이런 식으로 몸을 발랑 뒤집고 자지 않는다. 이제 이 별난 왕에 대한 내 억측도 더 할 게 없다. 마침내 30분을 돌파했다. 경이적인 기록이다. 그렇다고 이 별난 왕의 몸집이 크지도 않다. 일단 왕들의 나이를 크기로 따진다면 지금 사육통 속에는 이 왕의 곱절되는 것도 있다. 먼저 잡은 어떤 왕이 이것과 크기가 비슷했는데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물통에 넣어 목욕하라고 던졌을 때 15초도 아니 되어 행동 개시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 별난 왕의 기록 깨기는 계속 이어진다. 더는 그 기록을 지켜보는 것에 내 인내심이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저녁밥을 먹으며 별난 왕에 대한 생각을 떨치려 했다. 한 잔 마시면서 진짜 죽은 거 아냐? 라는 생각에 또 슬그머니 들어 사육통 있는 곳에 기어가 들여다보았다. 없다. 녀석이 사라진 것이다. 내가 밥을 먹는 사이 녀석이 물통에 잠긴 구름다리를 타고 빠져나와 흙 밑에 숨어버린 것이다. 어처구니 없단 생각이 입이 해벌어졌다. 왕들 모두 감쪽같이 몸을 숨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 점점 왕들의 재미를 느끼고 궁금증이 생긴다. 혹 다음에 만날 왕의 죽은 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다. 2011년 6월 3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